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안에서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은 사지 않고 있고요. 지난주 주춤했던 코스피는 이번 주는 지수 자체는 상승으로 문을 열었고 지난주에 달렸었던 코스닥 지수는 오늘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양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2차 전지 쪽으로 좀 쏠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죠. 이러한 현상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번 주 잘 보낼 수 있는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경 차장 그리고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지수 자체는 약간은 오르기는 하는데 네. 뭔가 하락 종목 수가 우세하고 수급 쏠림이 너무 심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 장 좀 어떻게 평가해 보시겠어요? 이런 흐름이 아마 지난주 주초부터 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쇼커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있으면은 이제는 어찌됐든 편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이런 수급이 현재는 수급 공백이거든요. 왜냐하면 쇼커버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거나 네. 대차를 상환을 하려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상환을 하는데 현재 외국인 지분 현황을 보면 그런 정도에 대한 부분을 감안할 수 없을 만큼 지분 현황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쇼커버에 대한 부분이 아마 이제 편입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고 외국인 지분이 늘어난 상태에서 아마 좀 반영이 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급 공백 그리고 현재는 어찌됐든 상반기는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아니라 개인을 중심으로 수익을 냈던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 특히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1월 중순이 넘어가면 대주주 양도 가족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수익을 낸 게 기관하고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대주주 양도 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소위 말해서 총선 자금이라고 하죠. 내년 4월 달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네. 부분들이 아마 2, 3월 달에 들어와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수급적인 영향을 줬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삼형제 같은 경우가 시장을 좀 주도했고 상승 종목은 전체 종목 중에서 20%밖에 안 되고 80% 정도가 여전히 좀 하락하는 국면을 좀 보여줬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수는 플러스지만 상대적으로 아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면 대부분 계좌가 좀 로스가 나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대부분 이제 또 여름 또 이제 어찌됐든 휴가 시즌이고 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현저히 좀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쇼커버링으로 인해서 수급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참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인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걸 봐야 할지 오늘도 3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네, 어닝 시즌이 한창입니다. 지난주부터 뜨거웠던 포스코 그룹주 오늘도 또 급등을 했고요. 포홀이 사실 최근에 추세가 좋은데 공매도 순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 시장이 공매도가 좀 많은 종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를 지금 봐야 할지 아니면 이제 LG엔솔이랑 삼성 SDI도 실적을 발표할 텐데 그쪽을 지금이라도 봐야 할까요? 아마 이번 2분기 실적은 왜냐하면은 처음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실적이 안 좋을 건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올해 상반기 때는 리튬 가격이나 양극재 판가에 대한 하락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고 혹시나 주가가 만약에 버티고 올라가게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오늘 아침에는 포스코가 바로 상승선을 줬습니다. 네. 이게 뭔가? 결국에는 혹시 추가 증설의 이슈나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충분히 띄울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포스코 부처임에서 6,800억에 대한 증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 DX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이 한국 리튬에 관련된 유통 계약 관련 등 이런 시너지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포스코 그룹과의 그런 향방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좀 주가가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에 있을 삼성 SDI나 아니면 관련된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 관련된 사실
올해 같은 경우가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나왔던 게 사실 뭐 리튬이나 배터리 팩에 대한 실적보다는 이 회사가 향후에 컨콜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설이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가 더 계속 베팅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도 충분히 LG 엔솔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현대차나 뭐 관련 그룹주도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자동차 잘 나올 거 알고 있습니다. 엔터주도 실적 잘 나올 건 알고 있지만은 그만큼 2차 전지에 나오는 그만큼 시장에 느껴지는 이제 그런 강함이 그 정도까지 이제 그런 엔터의 현대차보다 훨씬 좀 강하다 보니까 아마 이번 LG 엔솔과 삼성 SDI도 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와 자동차 쪽도 실적, 호실적을 기대할 만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차장님은 지금 어닝 시즌 안에서 뭐 어느 섹터, 어느 쪽을 좀 봐야 될 거라고 보세요? 아마 시장에서 기대감이 있던 업종, 특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는 흐름인 것 같고요. 앞서서 환율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선업종이라든지 철강업종들도 상당히 좀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미리 좀 빠졌던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실적 오픈을 통해서 향후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오픈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조정이 나올 때 좀 담아가는 전략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 오히려 상고 하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반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주가에 대한 반등을 좀 이끌면 네. 그때는 차익 실현에 대한 좀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가지고 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가 좀 빠지면 향후 턴어라운드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비중을 늘리는 그래서 많이 오른쪽에 대한 부분들은 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실현을 하고 네.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늘리는 구간으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이나 방산 쪽을 조정 나올 때 보자. 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상고 하저를 좀 보시면서 상승이 나올 때마다 차익 실현을 해보자라고 시장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닝 시즌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키워드 제약바이오로 가보도록 하죠. 신테카 바이오 이 종목이 지난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이고요. 또 치료제 관련해서 좀 기술을 인정받은 기업들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같은 주가 상승이 독보적입니다. 근데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급등하는 기업들이어서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벤트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사실 처음 우리가 5월 초쯤에 FOMC에서 나왔을 때 금리가 5 정도 그 당시에는 뭐 중단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맞아요. 때문에 그때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제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2번 올릴 수 있다 얘기하면서 다시 계속 빠졌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7월 27일 FOMC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파월 발언에 어느 정도 강함이 나오게 되면 뭐 이제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뭐 CPI는 안 봐도 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제약바이오 흐름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당뇨, 비만제에 대한 흐름이 거의 2주 연속으로 큰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팩트론, 동우나나테, 아이센스 뭐 관련 흐름이 나왔었고 결국에는 이제 사실 미국 쪽에서는 이미 슈러딩거나 이런 리커전 같은 이제 AI 신약 관련 플랫폼 회사들은 이미 2배, 3배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테카 바이오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상장된 AI 신약 이제 플랫폼이고 루니 비노와 같은 AI 영상 진단기기에서 이제 AI 신약 플랫폼이 올 수 있는 사실 신테카 바이오는 아직까지 실적이 아직 안 나오는 회사이긴 합니다만은 하반기에 이런 기술 이전이나 이제 실제로 관련된 회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미리 이제 선반영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따가 관련 전문 하나 나올 거긴 한데 결국에 우리나라도 지금 비상장인 회사가 있지만은 네. 실제로 지금 AI 신약 관련 플랫폼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당뇨, 비만, AI 신약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기대될 폐암 치료제까지 좀 기대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큰 틀로 봤을 때는 빅파마 쪽에서는 결국에는 폐암 치료제가 하반기에 가장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이제 J&J 존슨앤존슨의 이제 계열사인 얀센 쪽에서 지금 이제 레이저 티니믹과 이제 아미반티막 같은 둘이 병력요법을 통해 가지고 10월 22쯤 에스모에서 신약을 이제 중간 결과 발표가 한 인상 3상이 하게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타그리스보다 훨씬 좋은 효능이 나오게 되면은 유황양행이 로열티가 60%를 가져가고 40%가 이제 이름이 오스코텍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쪽에 대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임상 3상이 끝나게 되면은 그만큼 이 시장 자체가
8조 원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당뇨 비만의 흐름이 끝나면은 물론 지난주 유약량이 큰 상승이 올랐었지만은 네. 폐암 치료제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FOMC가 코앞에 있으니까 제약바이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를 좀 중요하게 일단은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최선우주는 잠시 뒤에 공개하시는 거죠? 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런 이슈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봐야 할지 사장님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주시겠어요? 뭐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2년 동안 성과 부분이 가장 좀 열악했던 섹터이기도 하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는 조그만 모멘텀이 발생을 하더라도 수급적인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낙폭과대한 측면으로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보시면은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펩트론이라든지 그리고 연내 이제 학회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런 뉴스에 따른 모멘텀이 좀 반영이 되는 분위기인데 조금 트렌드가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셀티론을 중심으로 CMO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된 거는 면역 항암제에 대한 그리고 한미가 그 전에 이끌었던 에로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셀트리온 그룹주 중심으로 합병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시장에서 준비가 되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전에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와 비슷한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투자했던 리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했던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시장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시총이 어느 정도 좀 2, 3천억 정도 되는 규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회사에 대한 디테일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간다라고 본다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시점들이 다가오는 제약 바이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주가 위치가 바닥권에 있는 제약바이오에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또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IPO 시장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와 관련한 키워드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상장한 뷰티스킨 공모가 2배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음봉 마감을 했죠. 이렇게 상장 첫날에는 급등을 하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뭐 와이랩은 공모가 부근으로 이미 왔고 센서뷰도 거의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전략은 상장하고 나서는 좀 한동안 접근을 하지 않는 전략이 좋을까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맥도 그렇고 CQ샌도 그렇고 상장하고 나서부터 거의 한 거의 반토막 이상 네. 이제 빠지는 흐름이 계속 나왔었고 기존의 이 IPO 시장의 이걸 왜 정책을 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물론 오늘 나왔던 뭐 뷰티스킨 같은 경우도 사실 마녀 공장에 이어서 화장품 OEM 업체로서 그만큼 이제 최근에 중소 화장품들이 워낙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북미 쪽에 진출하고 있는 이 회사들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계속 좋았습니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계속 빠진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시장이 펀더멘털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만큼 트레이닝 쪽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차익 실현 흐름이 조금 계속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뷰티 스킨도 마찬가지고 와이렛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나올 아마 이런 IPO 시장에서는 이런 단기적인 흐름에서만 좀 움직이고 당분간 좀 관망하는 자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형 IPO가 조금 부재해서 지금 상반기에 주식 발행이 쪼그라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두산 로보틱스는 주목을 받을 것 같고 요즘에 신규 상장주 첫날에는 이제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뭔가 IPO에 기대할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대여급으로 볼 수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 SGI 서울 보증보험, 그리고 에코프로 자회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연내 상장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 같고요. 금주 같은 경우에는 파도라고 하는 기업이 SSD 컨트롤러 관련된 기업으로 예상되는 시가총액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무신사라고 하는 기업도 기업 가치가 3조 5천억 정도 예상하는 흐름들을 좀 앞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코넥스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 대표적으로 좀 최근에 얘기가 됐던 뭐 틸론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좀 진행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앞선에 이제 이하진 차장이 얘기한 대로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상단과 하단은 어느 정도 막아두는 과거에 이제 교부팀이라고 하는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부분들을 좀 여력을 제한을 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기간 수요 예측이라든지 그리고 공모가에 대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좀 반영이 되는데 최근에 IPO 시장 대비 주가가 좀 약세를 띠는 건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 약세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들의 예측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공모가 산정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영향을 줬기 때문에 하반기에 상장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에 평가되는 가격이 아마 이제 상장이 되면서 새롭게 평가받기보다는 장의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장에서 또 동일하게 영향을 주는 흐름들이 좀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이 장에서 평가받는 기업과 기관들 수요 예측을 좀 감안해서 네. IPO 시장을 좀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